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치적인 진공 상태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돼 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을 모두 커버하는 시황지수인 KRX TMI와 규모별 지수 4종을 오늘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KRX TMI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되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와 달리 관리 종목과 투자에 부적격한 종목은 빠지고 투자 가능 적격 종목으로만 담깁니다. 더불어 유동시총 가중 방식을 채택해 산출한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나흘째 확산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를 태우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란의 와중에 추가로 방화를 시도하던 남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대피 대상 구역에서도 도둑질이 횡행하자 양하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지원을 받아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요 화재의 진압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얼마 전 제주공항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콘크리트 가벽에 관한 연내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전국 공항 방위각 시설에 콘크리트 지지대 8곳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비상 착륙 시 가벽 설치는 위협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조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계약 역시도 6천 계약 넘게 매도 물량이 나와주더라고요. 또한 미국의 강한 경제가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쉬어간다고 하기에는 또 시장의 악재들이 부각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연초에 좋았던 분위기들을 다시 우리 증시가 끌어올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들 저희가 오늘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ISS의 김태석 본부장님께서 오늘도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줄 예정이니까요.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치가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쉬어가는 우리 시장 또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시장이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제는 굿뉴스가 맞아요. 증시에 좋을 때가 있고 또 언제는 굿뉴스가 증시에 부담을 또 야기할 때도 있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전형적인 그러한 흐름이었죠. 굿뉴스 is 배드뉴스. 배드뉴스. 일단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표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성과 그리고 이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던 미국 증시.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지표도 좋고 기업들에 대한 경기도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올랐었던 다수의 테크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제 타이밍 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CE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엔비디아 이 젠슨항 CEO가 마치 영업사원처럼 적극적으로 이 기조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테크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수혜다라고 여겨지면서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었던 탓에 여기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을 좀 야기시킬 수 있을 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지수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세게 나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출발부터 개파락 혹은 그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줘야 되긴 하지만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장, 중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조정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트럼프 2기의 어떤 출발을 앞두고 그런가요? 아무래도 경계감이 심해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까지 나름의 어떤 조정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라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에 따른 압박을 조금은 벗어나고자 우선 수익권인 종목군들은 좀 매도하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퍼지고 있는 오늘 월요일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의 여파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많기는 합니다만 이 트럼프가 이제 행정 명령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 명령을 이제 쏟아붓겠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따른 증시 출렁임의 이유들이 또 추가적으로 될까요? 일단 이 트럼프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시에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었던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 트럼프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럼프 1기 때처럼 굉장히 과격한 언사, 그러니까 나쁜 워딩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당연히 시장의 인플레는 또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압박은 줄 수는 있대. 과거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조율이 가능한 부분들이 전 상대적으로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2기 출발을 하게 되면 시장은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하락 조정을 저는 강력하게 이용해 볼 필요 있는 건 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 일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요? 1월 달 들어오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알기 안겨준 때문에. 증시가 시장이 코스피와 맞아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었어요. 이런 뉴스는 거의 수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물이 들어온 상황, 여기서 더 물이 들어오려면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화돼야 되지만 그래도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트럼프 2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던 또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소 안 맞는 전략일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안정화가 안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우리가 또 이번 주는 CPI 지표 발표까지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을 흔들지는 않을까. 사실 이 매크로 변수가 예전 대비해서는 강도는 조금 약해진 것 네. 같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 영향력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미국 증시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수가 1% 이상이 하락을 보이는 반면 우리가 그동안에 눈여겨봤던 일부 종목과 일부 섹터는 생각보다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은 뭐 지표를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 시에
기대에 역설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이 더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고려해 봤었을 때 알맞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증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시는데 그럼 우리가 또 숨쉴 만한 곳들 찾아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우리 투자자분들 어디서 좀 숨을 쉬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강한 쪽을 좀 체크를 해보면 로봇 쪽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작년 10월, 1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테슬라에 대한 로봇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그게 치달았을 때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나도 로봇 할 거야, 나도 이제 로봇에 집중할 거야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던 지난 4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번에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조연설에서 로봇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여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타이밍 알맞게 삼성전자 참 기대했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나온 상황이기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이제 숨 쉴 곳을 찾아본다면 그 첫 번째 섹터는 로봇주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 뭐냐면 우리가 로봇주 기피한 이유 중에 하나. 네.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이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들이 보여준 시총 대비 실적은 너무나 형편없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쪽이 아무래도 이제 SBB테크와 SPG가 속해 있는 이 감속기 쪽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오늘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렵다. 로봇에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감속기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은 더 이 수익률 게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BB테크가 더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SPG가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 부담스럽다면 로봇 부품주 쪽으로 여러분 네. 시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헤드라인?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반도체주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미국과 중국 갈등에 드론 시장까지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을 우리가 좀 대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략 잡아볼까요? 일단 트럼프 2기에 변하지 않는 어떤 방향성은 중국에 대한 견제일 겁니다.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유해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그 규제에 대한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찾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한번 우리가 다뤘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신 부품주도 다뤘었고 이제 또 드론 종목군들이 최근에 정말 좋은 시세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높게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언유주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수백 프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치, 추정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배 올라갔다라는 것. 그만큼 이 트럼프의 어떤 워딩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액션에 굉장히 드론주들은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기에 저도 우리나라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드론 이야기하면서 건드린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방산. 방산. 그렇죠. 무인기. 그렇죠. 무인방산. 무인기와 이제 여기에 드론이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또 규제 완화를 누가 잘 해주죠? 트럼프가. 네.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일에 정말 긍정적으로 또 피드백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혜주들을 좀 잘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드론 이야기하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네.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이라기보다는 이 드론 제품에 들어가는 IT 솔루션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과연 이들의 제품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서 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벗어나서 먼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파이브 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이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 방산 플러스 드론, 여기에 명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의 조정을 만약 이용을 해보신다면 이제 트럼프 2기 시작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기 싫어도 그분의 어떤 연설이라든지 자주 뵈야 되는. 그분의 어떤 뉴스를 계속 접하실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짧게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이 또 체크한 뉴스 중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맞아요. 올라오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도 네. 있겠다라는, 또 여기 경협주 안에서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퍼스텍도 사업부 안에 드론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퍼스텍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작은 방산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퍼스텍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방산 쪽으로 조금 확대시켜 볼게요.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자료도 준비를 해놨는데 미국의 방위 산업이 계약 구도가 재편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방산주에 관한 시선을 조금 옮겨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트럼프 시기에 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방위비에 대한 이 증액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시세는 충분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조정이 너무 깊으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 많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빠르게 지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트럼프의 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본업의 성과까지 왜곡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만 2년 동안 주구장창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특히나 했어요. 폴란드 1찬이, 2찬이, 3찬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방산주에 대한 점수를 높게 줬던 건 폴란드를 발판 삼아 다른 나라까지도 진출할 수 있겠다였는데 아직 후속 뉴스가 없죠.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시세가 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볼 때는 폴란드 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붙어줘야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이 뭐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론에 이어서 방산까지 우리가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나 LA 산불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한 주들도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풀어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우리가 또 무역전쟁 벌써부터 스물스물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관련주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은혜로운 섹터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니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7일부터 시작했었던 미국의 산불이 여전히 진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인구수 1위인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6명이 사망했고요. 1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2,0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서울 면적의 28% 수준이나 현재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를 낳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진화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산되고 있는 이 221조 원의 피해액이 추후 더 증가할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JP 모건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손실이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이 보험금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혹은 영국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도 이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늘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12월 비농업 신규 고용 한번 살펴봤더니 전월 대비해서 25만 6천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5만 5천 명이었거든요.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실업률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12월 실업률 4.1%를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4.2%였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늘어난 강한 고용이었다라고 정리 가능합니다. 강한 고용 플러스 알파로 LA 산불까지 겹치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폭등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좀 중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 나오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52주 최고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이 안에서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79까지 지속게 되면서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일제히 급등세 보인 거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산불로 인해서 일단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급등세 그리고 있습니다.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서 전력망 복구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전망 때문이었죠. 그리고 관련주 내에서 오늘 재룡산업이 가장 빠르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공급 계약 소식을 내놨는데 그 계약 규모가 22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요, 2023년 기준 재룡산업 전체 매출액의 50%를 웃도는 금액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1월 20일 출범합니다. 벌써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 부과금을 좀 줄이거나 혹은 예외로 하는 협상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조선이라든지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것이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 달 6일에도 다시 한번 동맹국을 활용해서 군함을 만들 것이다라면서 재차 강조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소형 원전 투자를 더 늘릴 것 그리고 상업화를 위해서 기반을 마련할 것이었습니다. 중국 역시도 견제하겠죠.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 협조에 대해서 요청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메모리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6년 5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2024년 2위
2위 자리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현재 미국의 1위 수입국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과 관련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조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한 이력은 없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트럼프가 우리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가경제 비상권한법 절차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관세, 수입 제한 등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제조업 부활에 우리 한국이 핵심 파트너다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켜줘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등등 분야에 있어서 각인을 시켜줘야겠다라는 것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인데요. 4분기 화장품사의 실적이 증권가에서는 예상치에 대부분 부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효과에 따른 이익 상승률 역시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10% 가깝게 치솟기도 했고요. 코스맥스 역시도 7%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이었죠. 한국과 미국이 원전과 관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이 웨스팅하우스의 갈등 역시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감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역시도 그동안의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세 종목 모두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반도체입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 AMD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175달러에서 129달러까지 크게 내려잡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오늘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3.2%포인트가량 더 증가했다라는 소식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속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2% 가깝게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산불로 인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급등세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오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면서요. 우리 시장 한번 분위기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표현을 해보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갈 종목들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어떤 조정.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출 데이터와 수주 잔고와 관련된 기업들에 저는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대로라면은 이 강달러 수혜주들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리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2기 시기에 네. 강달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1,400원 후반대도 정말 높다 싶었는데 지금 1,400원 후반대입니다. 오늘도 그죠? 올랐습니다. 여기서 만약 빠르게 조금 안정화가 되어서 1,4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뉴 노멀 시대에 맞춰서 1,400원 중반대가 일단은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평균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네. 결국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을 저는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세를 나타냈던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그 섹터군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예고편을 해드렸는데요. 오이슈 오늘은 어떤 이슈들 좀 꺼내 볼까요? 네, 참 시장이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해요, 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LA 산불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지수가 안 좋은데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이고, 맞아요. 참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 시장은 어렵고 잔인한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쪽도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만들어냈지만 변함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미국의 대형 산불에 대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주 잔고가 많은 기업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네요. 가장 첫 순서적으로. 번째로 네. 전선. 전선주. 네, 전선은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거의 2년에서 2년 반 동안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전력기기와 더불어 전선은 빼놓고 볼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원, 대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주 잔고가 높다라는 게 일시적으로 한 번 높았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8개월 동안 이 3사 모두 최대의 어떤 이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이제 뉴스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은 더 빠르게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럼 수혜주도 있는데 피해주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피해주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험 보험사. 관련 주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보험사 크게 세 기업이 있죠.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여기에 보험사들의 보험사. 이게 우리가 재보험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가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이 보험사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괌에서 한 번 또 크게 산불이 났었어요. 그때 이제 큰 어떤 손실을 좀 봤었는데 그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미국 쪽의 해외 비중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숫자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예측치로 좀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코리안리, 그러니까 보험사들의 보험사. 지금 그런데 이 LA라고 하는 지역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부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산불도 종종 났었던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그동안의 수년 동안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쪽에 어떤 다수의 화재에 관련한 보험 상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업들도 이윤이 남질 이윤이 않으니까 남아야죠. 네. 줄여왔었던 상황에서 이제 화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보험사가 이 LA 지역의 보험 상품을 많이 줄여왔다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 혹은 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그 지자체 주에다가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주에서는 이 돈을 커버하려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국채금리 발행. 이게 또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또 이끌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련의 사이클을 돌면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는데 일단 팩트로 보면 보험사들은 영국 기반의 보험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보험사들은 지금부터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험사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작년 한 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여 보험사들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지금 기술적으로든 수급적으로든 투심이 악화되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섣부르게 공략하실 섹터는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 섹터 제외하고 봐야 될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습윤 밴드를 만드는 회사가 의약품 쪽. 그렇죠. TNL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또 역대 신고가 가기 직전에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쪽도 제가 말한 두 가지가 포함돼요. 첫 번째, 수주 잔고가 2년 전에 비해서 올해 2배 이상 수주 잔고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매출에서 80% 가까운 게 해외 매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산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으니까 지금 시세가 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쪽에 관해서는 계속 봐야 네.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일단은 TNL 외에 왜? 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러면 TNL만 수혜를 보니까 이쪽에도 수급이 집중이 되겠네? 그럼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TNL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의약품 관련 주들도 같이 보는 상황에서의 전략들 챙겨봤고요. 자, 그럼 오늘 본부장님이 택한 종목군들도 궁금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섹터일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시선을 바라봐야 할지 한번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아, 또 전선주, 전력주 이쪽으로 보셨네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일단 이 LA 산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떼놓고 대한전선 그리고 전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CS 2025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20일 네. 트럼프 취임식도 취임하고 있다 보니까 바빠요. 네. CS가 언제 끝났나 또 싶으신 분들도 맞아요. 많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난주에 한 주를 또 복기를 해보면 결국 시장의 중심에는 AI와 데이터 센터는 올해에도 변함이 없고 그 중심엔 엔비디아와 HBM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이고 트럼프 2기에 혹은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의 특성상 석유화학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플러스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게 우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력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이동 역할을 해주는 차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압기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옮겨와야 하는 전력 케이블들이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가온전선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뭐 LS 마린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길게 트럼프 2기 시기 그 집권하는 그 기간 내에 계속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 곁에 누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FSD에 대한 이야기,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AI가 센터에 있는 산업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들을 맞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분이 이제 에너지 정책의 어떤 또 중요한 자리를 또 맡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게 잡아가야 되는 상황 속의 전선주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왜 대한전선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원전선 중엔 가온전선이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LS가 품고 있기 때문에 LS는 지금 전력기기와 전선 쪽에는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대한과 대원 중에 오늘 왜 대원전선이 먼저 움직였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저의 단순히 내피셜이겠지만 대원전선이 조금은 더 활발하게 뉴스 플레이를 좀 해줬습니다. LA 뭐 전력청 관련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것들이 만약 그들의 스펙에 맞다면 빠르게 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대원도 그렇고 대한도 그렇고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맞아요. 내용이라서 이미 그전에. 갑자기 새로운 뉴스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어가 주는 또 그런 그죠. 그러한 모멘텀이 돼버렸으니까. 모멘텀들이 있기 네. 때문에 오늘 대한전선이 먼저 움직였을 뿐 대한전선도 아쉬울 것 없다.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육상 케이블 위주의 어떤 산업에서 작년부터 해상 케이블까지 이제 진출까지도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한 기업이라서요. 저는 대한전선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모멘텀의 흐름대로 간다면 네. 이 대한전선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길게 봐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길게 보시는 게 더 오히려요? 유리할 것 같아요. 왜요?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강달러 기조는 계속해서 계속되고 쭉쭉 있고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오늘 뭐 환율이 변했다 그래서 그 환율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3개월에서 혹은 6개월치의 어떤 이 환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체결되는 건 굉장히 높은 환율로 한 2분기 뒤에, 3분기 뒤에 재무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적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시면서 길게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보고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는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요. 또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모멘텀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저희 함께 그 시간들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 속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와 관련주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당장 월요일과 화요일 일정들 보시면서요. 저희와 함께 시장 모멘텀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드디어 개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체 관심도보다는요. 젠슨왕이 참석을 했고 젠슨왕이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것이냐에 관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RX T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안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묶여 있는데요. 어떤 관련주들이 있고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BYD 전기차가 환경부의 인증을 획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BYD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 친환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착륙하는 일정들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일정은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P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CPI 전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라서 또 연준의 스탠스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 시장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온 것들이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의 여부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에 따라서
시장에서 오늘 벌써부터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모멘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들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3빌리언 보호예수 물량까지도 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일정에 두 가지 포인트들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AI와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에요. 한 AI 스타트업 기업이 비공개 만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누가 참석했냐면 젠슨학이 깜짝 참석을 했습니다. 젠슨학이 참석을 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자면 AI와 생명공학 시장을 이제 넘볼 것이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AI와 바이오 산업의 융합에 관해서 엄청나게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자면 같은 시간 CES 2025도 라스베거스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젠슨학은요. CES 2025가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외신에서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요. AI 관련 테마들이 또 한 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AI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번에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오니모에 관한 결과치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의료 AI 관련주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역시도요. AI를 통해서 의료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의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판 MSCI 지표다라고 알려져 있죠. KLX TMI가 상장이 됐습니다. KLX T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지수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상관없이 시가총액 순으로의 그러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는 중형주와 대형주, 소형주와 초소형주로 나눌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관련 종목군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대표 종목군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유한양행과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판 MSCI 지표가 우리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가질지에 관해서 앞으로 관련한 종목군들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일정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급적으로 시장 한번 바라보는 거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지표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도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이 있어서요.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8,480억 원을 사들였고요. 2위가 삼성전자였는데요. 그 규모의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는 오늘까지도 순매수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때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던 금액과 그 규모 자체는요. 지난달 규모의 2배가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수급적인 면에서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순매수 기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위에 랭킹된 종목이기도 하죠. 외국인의 시선에서 네이버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계속되는 순매수 양상들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봤다면요. 이젠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들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 국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글래스노드의 리포트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강세장은 끝났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스물스물 시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4,000달러선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기조들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3,200달러선 나타나면서 3,000달러선이 깨질까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관한 변동성들이 예상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변화가 하나 있다면 테더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시가총액 하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리플의 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리 헨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 있다라고 대두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나타내고 있죠.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들은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나 코인도 200달러선을 하회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에 관한 수급 동향들이 더욱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래 투자자들은 매집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포 혹은 기회의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시장의 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는데요.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2부에서도요.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